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 어제 편집하니까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저도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예스! 예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감과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와이프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몽님의 구독자 입장이 돼서 질문을 대신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실버 버튼 같은 건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뭔가 하나를 또 이룬 느낌? 성취감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지만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 휴일이라서 자고 있는데 문자, 전화 와가지고 실버 버튼 택배 왔다고 계속 연락이 왔을 정도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10만 유튜버가 된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운이 가장 컸다고 생각은 하고요.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하면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녹여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첫 번째가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2달 동안 1일 1영상 하는 거 보고 내 남편이지만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혼인데 컴퓨터 앞에 앉은 남편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소몽님 잠은 자시나요? 잠 많이 자지 않나? 네, 잠 정말 많이 잡니다. 주말에는 저랑 같이 거의 12시간씩 자기도 하는데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평일에 퇴근하고서도 블로그에 글 쓰고 유튜브 자료 계속 찾고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아깝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고퀄인데 자료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거의 금요일 퇴근해서 주말 내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신혼인데 데이트는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데이트지 뭐. 소몽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낄 때는 밖에 나가서 뛰기라도 한다던가 뭔가 생산적인 걸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그리고 폭식을 합니다. 둘 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신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팸, 라면, 짜파게티 이런 자극적인 음식 잔뜩 깔아놓고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입맛입니다. 다음은 소수몽키라는 닉네임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보니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안 하는 거 아니면 남들이 아직 하기 전인 거, 그러니까 다수가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거나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인생 철학을 담아서 다수가 아니라 뭔가 소수의 길을 걷자, 거기에 제 귀가 되게 커가지고 소수의 원숭이가 되자, 이런 의미로 소수몽키라고 지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구독자 중에 다수몽키이신 분도 계시던데. 맞아, 다수몽키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뭘 봐. 여보가 그걸 왜 봐. 소몽의 SNS 채널 이름이 소몽의 분신술이던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저의 분신을 하나라도 더 만들자라는 뜻인데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혹은 뭐 아프더라도 생각지 못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대신에 다른 분신이 돈을 벌어오게끔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가 사실 어떤 주식이 잘 나가고 어떤 주식이 소외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인생도 뭔가 직장 하나에만 몰빵한다, 아니면 직장 하나에만 제 인생을 다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불안함이 들어서 저 대신에 돈을 벌어올 분신 몽키들을 한 마리라도 더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몽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캐릭터를 꼭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를 닮은 원숭이 캐릭터를 저희 와이프가 연애하던 시절에 예쁘게 완성을 해줘서 지금 몽키의 캐릭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소몽 캐릭터 귀엽다고 해주실 때마다 너무 뿌듯뿌듯합니다. 소몽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요. 가난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젊을 때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칠 때 있는 힘껏 체력이 닿는 한 열심히 살고 나중엔 꼭 세계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와이프랑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럼 열심히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찍고 뭐 컨텐츠 만들고 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사 일이나 뭔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 관련 영상을 찍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힘듭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 거의 한 해 동안 유튜브도 하지 못하고 블로그에 글도 쓰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인생 최대 힘든 시기 암흑기는 그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가 쉬라 그래도 다시 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바쁠 때가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못 할 때 제일 예민합니다. 바빠 보이면 오히려 제가 안심이 됩니다. 휴. 그러면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젠가요? 아무래도 영상이나 글 올리고 나서 칭찬해주시는 좋은 댓글들이 많을 때 힘이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역시 조회수 잘 나올 때가 짱입니다. 그것도 무시하긴 힘들죠. 자, 그러면 주식, 경제 유튜버로서 구독자분들께 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블로그를 운영해오면서 느낀 점인데, 댓글을 보면 일종의 신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오를 때는 좋은 댓글들이 더 많이 달리고 되게 호의적이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장이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댓글 수가 줄어들고 악플들도 많이 달립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영상 댓글 보고 요즘 악플이 많네, 그러면 나는 반대로 슬슬 주식을 사봐야겠다, 이런 신호로 한번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애플이 거의 반토막 났을 때 애플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나름 용기 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보다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애플이 이제 끝났다고 왜 사냐고 이랬는데, 이제 1년 뒤에 오르고 나서야 이제 뭐 그때 살 걸, 뭐 성지순례 옵니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개별 종목을 얘기하고 악플이 많이 달리면 유심히 오히려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우님은 그러면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늘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운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유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상에서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신다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서 말을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깨알 홍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해봐야 안다, 내가 직접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성격이라서 다 한 번씩은 해보는 성격입니다. 테마주든 중소형주든 다 해보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10만 구독자도 달성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의 책 첫 부분에도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인데, 진짜로 배당주에 싹 다 묻어놓고 배당 받으면서 여행 다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최종 목표예요. 다만 지금은 그 정도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자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같이 투자하고 재테크하면 진짜 좋습니다.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니까 당연히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아니면 평소에 걸을 때 밥 먹을 때도 투자나 재테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습니다. 뭐 이것저것 서로 본 거 얘기하고 공부한 거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나요? 그러면 10만 유튜버 남편을 둔 와이프로서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영상 올리기 바빠서 댓글 같은 걸 많이 못 달아드리고 다 보고는 있었는데 소통을 많이 못한 편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보 전달성 영상도 있고 다른 형태로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이런저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